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총선거는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선거 국면에서 여권의 비례정당이 특별히 윤석열 총장과 그 휘하의 울산시장 선거 게이트와 조국 게이트 그리고 신라젠 사건, 라임 사건 등을 맹렬히 수사하고 있고, 또 4.15 총선가 끝나면 중단됐던 수사를 착수하려고 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이를 무산시키고 백지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200년 전에 중국의 한비자가 왕이 최고 지도자가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글자를 남긴 게 있습니다. 비리법권천. 무리한 일은 올바른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올바른 이치도 법률이라는 법망을 뚫을 수 없고,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법률도 폭압적 권력 앞에서는 무력화된다. 결국 폭정은 법률도 이치도 도리도 다 무산시키고 깔아뭉갤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권력은 하늘을 이길 수 없다. 결국 폭압적 권력도 하늘을 이길 수 없다. 그 천심이 그럴 경우에 민심, 사람의 마음에 전달해가지고 이 민심이 폭발해가 그 폭압적 권력을 제거하고 흔들고 깨우친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은 4월 15일 총선거까지 울산 선거 부정선거 게이트에 아직도 조사할 부분, 임종석 전 비서실장, 나아가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선상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수사를 재개해서 맹렬한 속도로 수사할 각오를 하고 있고, 곁들여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아직 조국 씨를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임 사태, 신라젠 사태에도 권력 주변 인사들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짙은 만큼 그 수사도 맹렬한 속도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당 그리고 위성정당, 그중에서 특히 열린민주당이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협박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울산 선거 부정선거 게이트 등은 검찰권을 남용한 직권 남용에서 비롯된 사법농단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7월 초에 발족될 공수처에 분명히 윤석열 총장과 이미 열린민주당에서는 14명의 검찰의 공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이하 조국 사태,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에 관여했던 실무 책임자들,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해서 공수처가 이들을 수사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던 그 모든 수사 기록을 공수처로 이송하게 해가지고 공수처에서 이들을 처벌하고, 나아가 이 사건들을 무력화시켜버려, 백지화시켜버려. 공수처에서 예를 들면 혐의가 없다, 그리고 직권 남용이다, 검찰총장 등은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을 떠나게 되고, 그 실무 책임자들도 아직 검찰에 남아있는 사람 전부 옷을 벗기고 하는 이런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명백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기획하고 있는 공수처에서 윤석열 검찰 두들겨 잡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공수처장 지명을 위한 추천위원이 국회에서 구성되는데, 그 7사람의 추천위원 가운데 반드시 2사람의 추천위원은 야당의 추천권을 주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을 통과시킬 때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어쩔 수 없이 추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야당인 정의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추천권은
지금 여당과 이렇게 사인을 맞춰가지고 추천할 때니까 결국은 미래통합당 하나만 야당이다.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정의당이 지금 폭삭 주저앉는 형국이 되니까 꼼수로 열린민주당과 시민당이 선거 후에 교섭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이 위장야당 노릇을 해서 이들이 추천권을 민주당 등과 보조를 맞추게 되니까 결국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범여권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의 동의로 추천을 하게 돼 있으니까 미래통합당 한 곳에서 추천한 사람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여당이 원하는 대로 그리하여 여당이 찍은 사람을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그 공수처장을 로봇 괴뢰처럼 활용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을 두들겨 잡도록 하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들으시고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담무쌍하고 황당하고 무도한 일을 이들이 벌이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직감하시지요? 그러나 이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이 이번 총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이 계획은 차질이 빚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1야당이 과반수를 획득했을 때는 6월 21대 첫 국회 임기 개시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폐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7.1조 발족이라는 건 무산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일련의 이 계획도 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당, 특히 열린민주당이 공격수로 나서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윤석열 총장을 두들겨 잡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조국 게이트, 신라젠 사건, 그리고 라임 사태, 이 일련의 여권과 여권 인사들이 관련되는 이 모든 사건, 그리고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울산시 부정선거 게이트를 향한 뭉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당하고 무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한비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폭압적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한다 하더라도 하늘이 용서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발현되는 것이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4.15 총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이들의 무도한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는 정치부장 이승헌 부장이 비례대표제 이대로는 안 해야 된다. 비례대표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비례대표제 그게 위헌입니다. 위헌을 거듭한 지금 꼼수의 꼼수로 위성정당이 2개씩 나오고 그중에 하나는 아예 국가의 기본 틀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무도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헌법에 근거 없는 유령기관입니다. 비례대표제도 위헌, 공수처도 위헌, 위헌의 위헌, 이런 유령기관을 두고 검찰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들이밀겠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8일 동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입니다.